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5년 대비 관세사 1차 내국 소비세법 수업을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을 지금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별도로 따로 간단하게 이제 사실 설명회 수업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관세사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OT를 따로 할 건 아니고요. 일단 내세법이 내세법이라고 하죠. 이제 내국 소비세법인데, 내국 소비세법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구성되고 최근 시험 출제 경향이 어떤 식으로 돼서 이렇게 준비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남정선 세무사고요. 경력 한 20년 정도 되는데, 일단 부가가치세법 이제 저희가 이제 세무사들이 내국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처음 수습받을 때부터 항상 이제 실무로 이제 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는 좀 독특한 영역이긴 한데,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비중에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많고요. 개별 소비세는 이제 술집 사장님들 기장하고 이럴 때 많이 이제 신고를 했었었고, 그래서 일단 실무 경력은 한 21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의 경력은 한 19년, 17 관세사 쪽에서만 한 거는 몇 년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부가가치세나 이런 파트는 거의 한 17년 정도 이상이 됐어요. 이제 실무자들, 상장기업 실무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수험 강의로 세무사 2차 강의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수업 들으실 때 내용상 일단은 좀 부족하게 강의해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세법 소개가 중요하죠. 네, 내국 소비세법이 일단 시험 문제 구성이요. 이제 과목이 우리가 이제 국세가 관세하고 관세가 아닌 내국세로 나눠지고, 내국세 중에서 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제외하고요. 자, 부가가치세법, 네,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그다음에 주세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이 어차피 알고 계시지만 사심 문제 중에서 객관식 오지선다 사심 문제죠. 그래서 오지선다라 문제가 되게 길어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 지문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게 사실 되게 이렇게 길고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난이도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확하게 30문제가 나오고요. 2021년도 이후에 예전에는 여기서 5개, 여기서 5개가 나왔었는데, 주세법 안에 주류 면허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되고요. 그 면허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어서 거기서 시험 문제가 1개, 2개 꼭 나왔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주류 면허에 관한 법률이 주세법 안에서 독립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이 있는데, 고3짜리 애가 있는데 이제 커가지고 나중에 독립하면 우리 집이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세법 같은 경우에 종전에 있던 규모가 한 100%라고 하면 한 70%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별도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로 주류 면허에 관한 법률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은 확정적으로 출제 비중이 굳어졌습니다. 얘가 6문제.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낼 게 없어요, 이제. 예전에 주류 면허가 한 2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 걔가 빠졌기 때문에 4개가 이제 간신히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 출제 비중은 부가가치세법 30문제, 개별소비세법 6문제, 주세법 4문제. 자, 전체 우리가 이제 40문제로 해서 1차 합격을 목표로 잡았을 때,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세무사고 내국 소비세를 강의를 하니까 1차 4과목 중에서 내국 소비세법을 최선을 다해서 얘를 제일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수험 목적으로 목적 적합하지가 않죠.
열심히는 하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관세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던데, 우리 그 내국소비세법의 경우에는 관세법은 1차, 2차 다 있죠. 그래서 관세법은 조금 더 올인하셔야 될 거고, 회계하고 내세법 같은 경우는 1차만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에 최적화된 전략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짧은 기간에 최선의 어떤 결과를, 가장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좀 덜 힘들고 좋은 결과는 열매는 제일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내국소비세법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문제를 기준으로 목표 점수가 몇 점이냐? 그래도 보통 얘가 기본만 해도 한 70, 75는 나와요. 뭐 한 60점, 그건 조금 약간 불안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국소비세법은 나오던 문제에서 거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5 이상은 목표 잡으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유 있게 한 65점에서 70점만 맞아도 되지 않냐. 이게 이제 두세 문제 차이가 큰데요. 한 75점 목표로 해서 약간 여유 있게 모의고사 같은 것까지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시다 보면 올해도 내세법은 85 넘고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셨어요. 근데 맨날 내세법만 했냐? 1차, 2차 같이 준비하면서 관세법에 좀 올인하고 이런 경우에도 충실하게 반복하라는 문제만 반복하신 분들이 오히려 점수가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관세법 공부가 이제 핵심 주로 이제 좀 메인 학습이기 때문에 내세법 쪽은 조금 약간 생소한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공부 방법은 자꾸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전체 그럼 난 75점을 맞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그럼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를 제끼고 부가가치세에만 올인하면 어떨까? 이게 각 법에서 좀 평이하고 쉬운 영역이 있고 어려운 영역이 당연히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에서 예를 들어서 6문제다 그러면 그중에 최소 한 4문제 정도는요, 종전에 나왔던 범위에서 나올 거고요. 주세도 3문제 정도. 좀 보수적으로 이번에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 그러면 3문제, 2문제 정도는 원래 항상 내던 영역에서 내고 안 내던 걸 새로 내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내던 영역에서 내는 거는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년 반복돼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법은요, 제가 관세사 쪽은요 굉장히 그 시험 문제가 특수해요. 법 하나에서 30문제가 나오는 시험은 세무사 쪽에도 없습니다. 법 하나에서 세무사가 사실은 내국세의 좀 핵심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똑같은 오지선다 문제고 40문제긴 한데요. 그중에 제일 문제 출제 비중이 높은 게 법인세법이라는 법이고요. 그게 10개에서 11개 나와요. 10개에서 11개 나와도 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세무 대리인으로서 납세자들의 우리 민원인들의 신고서를 써서 국세청에 제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오히려 법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서 문장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세무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간 자격증에 맞는 어떤 출제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관계 판단을 이게 우리 세관에서 업무할 때 부가가치세 업무 꼭 하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얘도 마찬가지지만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에 이게 법 하나에서 시험 문제가 다 오지선다로 해가지고요. 시험 문제가 30개가 나오려고 하니 얼마나 낼 게 없겠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근데 그렇다고 얘가 관세사 시험의 핵심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엽적으로 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 2020년대 전까지는 계산 문제도 한두 문제 나와서 학생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제꼈습니다. 제꼈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사실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 관세사 시험 전체적으로 대체로 약간 점점 발전해서 조금씩 예전보다는 형태가 좀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계산 문제 출제 비중이 조금 늘어나서 얘는 계산을 낼 수가 없어요.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 출제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또 되게 지엽적인 영역이라 더 이상 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찾아서 내냐 싶을 정도의 문제를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너무 디테일한 규정이라서 이런 건 시험에 내면 이건 배신이다. 그래서 그런 건 나오면 제끼세요 하는 문제들이 1개에서 2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부가가치세에 올인하시면 75점 못 맞으세요. 차라리 좀 쉽게 개별 소비세 주세에서 좀 편안한 예를 들어 최소 반 정도씩은 여기서 5문제 갖고 간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5문제를 무조건 최소한 맞춘다. 또는 6문제 정도는 무조건 맞춘다. 근데 그게 별도의 노력을 안 하고 기출문제 정도까지만 풀면 무조건 맞춘다. 그건 확실하거든요. 5개에서 6개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충실하게 평상시에 해놓으시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어렵거나 좀 지엽적인 거를 좀 건너뛰고 우리가 좀 목적에 맞게 이거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쓰실 게 아니고 세관 업무 하시면서 나중에 관세 업무 하시면서 같이 정확하게 이론을 알고 가시는 거라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만 알면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개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 3개를 다 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좀 암기사항이 많습니다. 얘는요. 30문제 말씀드렸죠.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지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문장 형태로 풀어가지고 편집을 크게 글씨를 크게 해놓으면 지금 책의 2배는 될 거예요. 그래서 표 형식으로 약간 정리를 해놨고요. 정리된 걸 자꾸 읽으면서 기출문제하고 매칭을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암기는 뭐냐면 기출문제에 나온 문장들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그게 또 나와요. 변형해서. 그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기출문제를 읽어내려면 본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법에서 약간 조금 에너지가 앞부분에서 하다 보면 수업의 전체 시수의 한 3분의 2가 여기서 끝나요. 그거 되게 진이 빠지거든요. 진 빠지고 이거 할 때쯤 되면 약간 현장 강의에서 결석도 좀 늘어나고 술약속도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는 부가가치세 진도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암기사항을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5개가 있어요. 5개가 뭐예요? 라는 거를 오늘 배웠다. 그러면 그거는 외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공부한다라고 해서 개별 소비세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수업 시수가 16회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거의 마지막 한 2, 3회차를 남기고 계속 부가가치세를 진도를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는 그냥 이렇게 점점이 오늘 외울 거 하나 이렇게 한번 수업할 때마다 교재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주세 과세 대상 외워오세요. 또는 주세 세율 외워오세요. 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숙제로 내드리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테스트가 현장에 오셨을 때 막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나중에 필요하면 탭으로 띄워놓고 약간 공란 메워넣기 식으로 연습하실 수 있게 문제지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안내해드린 내용을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만약에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잊어버려요. 나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지 이거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 용지 만들어 놓고 갈 거예요. 그러면 공란 뚫기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중점적인 거를 테스트 용지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 시간에 그거를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라서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인강으로 들으실 때는 혹시 이제 못 오시면 인강 들으셔야 되잖아요. 인강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그거 테스트 용지는 반드시 한번 복습용으로 풀어보시고 안 외워졌다 그럼 그거 암기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조금씩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실 거고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주세는 조금 띄엄띄엄 외우다가 마지막에 교재를 한번 제대로 객관식 문제 풀면서 훑어나갈 거고요. 일단 목표는 총 16회 수업 동안에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거의 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보강을 하면 돼요. 이게 양이 워낙에 많아서 16회로 안 될 때가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OX 문제 같은 거를 제가 가끔 드리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복습이 잘 돼 있다 그럼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기도 해요. 그럴 때는 딱 정규 시수에 끝나기도 하고요. 수업을 많이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시수를 맞춰서 가급적이면 소프트하게 대신 핵심만 짚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교재 관련해서 일단 이제 뭐 그 중간중간 제가 따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1회차, 2회차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하루 종일 수업이라 좀 힘드실 텐데 다음 주에 3회차 수업을 할 때에는요. 간단한 암기 카드를 하나 갖고 오세요. 마련을 해 오시는데요. 사이즈가 제가 샘플이 지금 없긴 한데 약간 휴대폰 좀 큰 거 있잖아요. 휴대폰 약간 큰 거 정도, 그 정도로 손에 딱 잡히는 정도 사이즈의 영어 단어장 같은 암기 카드를 하나 만들어 오셔서 우리 내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은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단어장처럼 만들어서 수시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주머니 있는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주머니에 링으로 해서 묶어놨다가 계속해서 틈 나는 대로 계속 읽으면 일주일에 이제 수업 2번을 하는데 그걸 수업 2번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습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책을 딱 펼쳐놓고 하는 복습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세법을 카드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앉아가지고 뭐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매일매일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휘발성이 강한 암기 과목이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어 지금 이슬람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세요. 막 글씨 이상하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걸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결국은 반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업무를 해보셨거나 이런 관련된 어떤 자격증 같은 걸 따보셨다 그러면 훨씬 수월하실 텐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외래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어 암기 카드처럼 된 거를 자꾸 들고 다니시고 처음에 약간 적응이 안 되시면 처음에 약간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3회차, 4회차 때 제가 샘플을 갖고 와서 OX 테스트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공란 뚫기 어떻게 메워놨는지 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돼요. 뭐 암기카드 만드는 건 급한 건 아니고 자 매일매일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